그러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대전과 세종 사이에 있는 과학특별시의 시작 유성 둥곡 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시면 이 아래쪽에 대전이 있죠. 대전이 있고 윗부분에 세종이 있고 그 중간에 과학 비즈니스 센터, 뭐 과학 벨트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성 둥곡지구.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곳이 뭐 다른 지명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대전이죠. 대전의 유성 둥곡지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있죠. 이 아랫부분 이제 대전시청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대전에서 좀 외곽부에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세종이 있고 그래서 이 중간 쪽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중간 쪽에 이렇게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인프라가 좋을 리가 없죠. 지금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놓고 본다면 두선 둥곡지구가 있고 우리가 왜 아래쪽에 보면 대덕 연구 개발 특구 지역 산단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또 주거 지역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주거 지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1, 2단지로 나와 있는 거예요. 1, 2단지로 나와 있고 총 세대 수를 합치면 그래도 한 15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라는 거죠. 대단지로 이렇게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얼마에 나왔냐는 거죠. 얼마에 나왔냐면 전용 면적 25평이죠. 전용 면적이에요. 전용 면적 25평에서 얼마에 나왔냐면 그게 3억 2천원 나온 거죠. 3억 1,900만 원에 나왔다. 그럼 3억 2천은 현재 2020년도에 3.5점이라는 거예요. 3.5점. 그렇다면 지금 이 위치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3.5점이라면 여기 있다. 그러면 도 핵심 지역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광역시에서도 나올 수 있는 금액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 핵심 지역이라면 우리가 흔히 뭐 전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도 핵심 지역 즉 한마디로 도에서 도청이 있는 지역들 그리고 뒷부분도 혁신 도시들에서 광역시 옆에 붙어 있는 혁신 도시에서도 나올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금액들을 있을 때 그런 거죠. 도청이 있는 지역이라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 내에서 나오겠죠. 왜냐하면 3.5점이라면 4점 내에서 나올 수 있는데 3.5점이라면 그럭저럭 그렇게 낮은 금액이 아닌 거죠. 도청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광역시에서 놓고 본다면 그 6점대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보다 아래쪽 어떻게 보면 반값 정도 나왔다면 당연히 입지적으로 또는 갖춰져 있는 인프라 자체가 약간 떨어지는 쪽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바로 이 둔촌 국가산업단지 이곳에서 나오는 이제 택지인데 우리는 그러면 그 아랫부분이죠. 그 아랫부분에 대덕연구개발특구 산단 이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과연 어땠는가요? 과거에 보시면 하늘바람 휴먼시아가 있는 거죠. 이 하늘바람 휴먼시아가 2009년에 준공이 돼서 입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42개가 있다라는 바로 이 위치내고 이 아랫부분에서는 그런 거죠. 이 부분은 이게 한 10년 정도 된 거잖아요. 이 아랫부분에서는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들 그 이내의 아파트들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곳이 이렇게가 이미 개발돼 있었고 추후로 이렇게 입주를 위한 아파트가 지어진 곳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곳과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이곳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아파트는 어떻게 되었냐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프라 깔려진 위로 들어온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이 휴먼시아는 2009년에 준공을 하였다. 그럼 입주도 그때 했을 거겠죠. 그러면 2009년에 분양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입주했던 그 가격을 본다면 2009년에 얼마에 입주했냐면 1억 7,790도 있고 1억 8,340도 있고 가격대가 1억 9,300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비슷한 금액들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 게 이렇게 입주하고 나서 있다면 대부분 뭐 정확히는 제가 찾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엔 대부분들이 그죠 미분양이 났다든지 그랬던 곳이 이제 해소되면서 입주하면서 해소되면서 뭐 이렇게 매매가 되었다라는 곳들이 종종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다면 2009년에 1억 8,300만 원은 그 금액이 4.3이었죠. 그러면 뭐 6점 이하에서는 나올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광역시에서.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다면
현재는 2억 8천에서 3억 사이가 적정하고 많게는 시장가로 봤을 때는 3억 4천 정도가 그래서 찍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놓고 우리가 그곳을 본다면 현재 2019년, 2020년에 이게 놓고 본다면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서 이렇게 가면서 가격이 이렇게 가면서 보시면 금액들이 2억 7천, 6천, 2억 7천, 뭐 2억 6천, 2억 8천 뭐 이렇게 있는 거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가격들이 우리가 그 당시에 들어왔었던 분들보다 대략 이 부분에 있는 거죠. 이 부분. 즉 2억 6천에서 2억 많게는 8천 이 정도까지 나와 있다는 거예요. 2019년 20년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이 4.3이었죠. 4.3이었는데 이게 한 10% 낮다고 한다면 4점 되는 거죠. 한 10% 낮다 하면 대략적으로 2억 8천에서 3억이라면 10% 정도 가격이 낮다면 2억 6천에서 2억 8천 정도라면 대략적으로 4점에서는 그런 거죠. 이 4점에서 가격을 흡수를 어쨌든 해준 곳이라는 거예요. 가격을 흡수해줬다. 즉 한마디로 전혀 못 오른 게 아니라 통해량은 늘어난 부분을 흡수해주면서 올라와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 자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곳이 둔곡 국가 산단 이곳이 얼마에 나왔냐면 3.5에 나왔고 이 부분이 4점에서는 통화량을 해주면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2020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우리가 길게 본다면 10년 산다면 2030년도를 놓고 봤을 때 이곳 자체가 이 영역 내에서 아파트 가격에 통화량 흡수를 해줬냐 해주지 않았냐면 해줬다는 거죠. 해줬다. 그리고 이곳 자체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자체가 유성 둥국지구가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라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 이곳 자체가 또 사양산업이냐 한다면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초과학연구 및 뭐 이런 식으로 뭐 과학연구 그리고 뭐 상위 1% 과학자들을 뭐 데려오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2023년도에 갔을 때 이곳이 4점대에서 통화량을 흡수해 줬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흡수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3.5에서 4점 이곳은 뭐 적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분양가가 적정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더 보자면 이곳이 어디냐면 지도는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 산단이에요.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나주 혁신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광주는 그 전남은 두 개를 합쳐서 혁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나주 혁신도시고 이 부분이 이제 광주시청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죠?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보자면 이곳이 한전이죠. 한전이 있고 한전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 산단을 만들고 이곳은 이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이것도 이제 이곳에 아파트가 있어서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이곳에 이제 청사가 만들어지고 이곳에 주거 시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도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곳이 어디냐면 에너지밸리의 미래 하면서 남구 첨단 도시 제일 풍경채 하면서 지어진 곳이죠. 이곳에 어느 정도 금액대가 지어졌냐면 3억 1,700이죠. 그리고 2억 6,400 1층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략적으로 기준층에서는 3억 1,700이었다. 그러면 3억 2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3억이죠. 3억 정도로 지어진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전이 여기 있고 세종이 여기 있고 여기에 무언가를 만드는데 이곳에 아파트를 짓는다. 이곳에 주거생활로 아파트를 짓는다 했을 때 이곳이 얼마였냐면 3억 2천에 나왔다. 그럼 3.5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광주가 이곳에 나주혁신을 만들고 이게 광주가 있고 이곳에 그 중간에 무언가의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 주거생활을 했다 했을 때 그 가격이 얼마에 나왔냐면 또 3억 1,700, 3억 2천에 나왔다는 거죠.
즉 3억에 나왔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1층부터 우리가 기준층까지를 놓고 본다면 그렇다면 그 지역이 3.5로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대전과 광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았던 기사들이죠. 대전, 광주, 대구, 흥행, 대대광원 역시나 분양 불패 신화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투표를 한 거죠. 투표를 해서 우리가 뭐 서로 다른 당들을 대구나 대전이나 광주나 뭐 찍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는 거는 다 비슷하게 산다는 거예요. 다 비슷하게 산다. 그래서 분양가도 비슷해지는 거고 또 나오는 위치도 느낌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본 지역의 이야기였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느 위치에 있냐면 자산가치도 화폐가치를 그리고 본다면 이 2배 이상이었을 때는 우리가 투자적 시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배 이하로 내려왔던 지역들은 어떤 지역이 뭐 97년도, 그다음 08년도, 뭐 2020년도 또 그렇게 찍혀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투자적 시기로 보는 것보다는 이제는 거주적 시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적 시기로 봐야 될 때가 도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투자적 시기보다는 거주적 목적이다라고 청약을 넣으시면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대전과 세종 사이에 있는 곳을 봐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